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 2021년 9월 된 이후 2년여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배임 수사를 마치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북 송금 재판이 파행을 계속하고 있어 영장 청구 시기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배임죄이다.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3월 3일에 열렸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혐의는 2건이다. 하나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함께 일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 두 번째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 국토부가 경기도에 보낸 공문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2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지난 15일 5쪽짜리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2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자신은 이런 한푼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부지 4단계 용도 변경에 최종 사인을 했다며 배임 혐의를 의심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성남시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국토부의 최후 통첩성 요구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박 대통령 탓을 하다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동일 사안에 대해 배임죄로도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동안의 정치적 가치를 포기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4단계 용도 변경 건은 성남시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명시한 공문까지 보냈는데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부하였다고 호소하는 형국이다. 정치적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황당한 주장을 펼 정도로 이 대표가 다급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 대표 주장은 3가지 사실에 의해서 명백하게 반박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녹지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한 번의 4단계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 다음 날인 21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정면 충돌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개한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는 직무유기 혹은 협박 같은 용어가 사라졌다. 5쪽 분량의 요약본에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당시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혜택을 누렸다. 성남시는 용도 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요구대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 직무유기나 협박이라는 선정적인 단어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용도 변경 권한은 엄연히 지자체장에게 주어져 있다. 성남시의 권한이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남시장이 거절하면 도리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용도 변경 요청을 2차례 거절한 바 있다.